네 발로 기어다니던 존재가 불과 몇 분 만에 두 발로 질주하고 단 몇 시간 만에 인간을 기만하는 지능으로 진화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연상호 감독의 신작 군체가 바로 이 섬뜩한 질문을 던지며 인류를 위협하는 새로운 공포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미지의 공포는 기존 좀비물과는 차원이 다른 집단지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합니다. 감염된 존재들은 단순한 괴물을 넘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학습하며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합니다. 영화 군체는 이러한 혁신적인 좀비 세계관을 바탕으로 정체불명의 감염 사태로 봉쇄된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고립된 생존자들의 처절한 사투를 그립니다. 제79회 칸 영화제,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공식 초청되어 상영 직후 7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개봉 전부터 해외 124개국에 선판매되는 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두무리 빌딩에서 발생한 생화학 테러로 시작됩니다. 국가는 혼란에 빠지고 천재 생물학자 서영철 구교환분 박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같은 시각 빌딩 안에 고립된 생명공학자 권세정 전지현 분은 전 남편 한규성 고수분과 함께 네 발로 기어다니며 사람들을 공격하는 감염자들의 폭증을 목격합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들은 보안팀 직원 최현석 지창옥 분, 그의 동생 최현희 김신록 분, 경찰, 고등학생 등 다양한 생존자들과 합류하여 몸을 숨깁니다. 이때 경찰로부터 용의자 서영철 박사가 유일한 백신이자 구출의 열쇠라는 사실을 듣고 그를 찾아 봉쇄된 빌딩을 탈출하려는 필사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서영철 박사를 찾기 위해 3층까지 이동하는 길은 목숨을 건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초반에는 입간판 하나로도 쉽게 따돌릴 수 있었던 감염자들이 불과 몇 분 만에 정보를 교류하고 진화하며 이제는 두 발로 뛰고 인간을 식별하는 지능을 갖추게 됩니다. 그들의 집단지성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여 심지어 서영철 박사의 통제와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빠른 질주와 기괴하게 꺾이는 몸놀림은 기본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전화통화를 도청하고 단체 채팅 메시지까지 읽어 공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를 선사합니다. 기존의 좀비물에서 인간은 소리를 내지 않거나 빛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체 속 좀비들은 다릅니다. AI와 개미의 특성을 결합하여 탄생한 이들은 역사상 가장 영리한 좀비이며 집단지성으로 무장한 이들과 맞서는 인간의 혈투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영화 부산행이 물리적 생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군체는 감염의 근원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려는 지적 탐구에 더욱 가깝습니다. 명작 부산행 이후 지난 10년간 국내 관객들은 수많은 좀비물을 접하며 장르적 한계를 체감해왔습니다. 더 이상 새로울 게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반응 속에서도 연상호 감독은 끊임없는 변주와 시도를 통해 한층 진화한 군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좀비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이전의 브레이크 댄서나 스턴트맨 대신 추상적인 개념을 몸으로 표현하는 아방가르드 스타일의 현대무용팀을 투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염자들의 몸짓은 상상 이상으로 무섭고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과거 부산행은 1,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한국식 신파라는 혹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군체는 냉정하리만큼 가차 없습니다. 오히려 휴머니즘을 조금만 넣어주지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감정적 개입을 최소화하여 극의 몰입감을 더합니다. 연니버스에 탑승한 전지현, 그리고 연상호 감독의 페르소나로 불리는 구교환을 비롯하여 고수, 지창욱, 김신록 등 배우들의 흠잡을 곳 없는 연기 앙상블 또한 극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이처럼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새로운 공포가 담긴 연상호 감독의 군체는 오는 5월 21일 개봉하며 15세 이상 관람가로 122분간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상 한국방송 뉴스였습니다.